이번 영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만행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저는 주호민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주호민 씨가 만든 웹툰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주호민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고 응원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호민 아들 사태로 인해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네요. 이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드리면, 먼저 주호민의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은 장애 아동입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다니던 학교 시스템은 통합반과 특수반이 있는데, 주호민의 아들은 통합, 특수반 모두 소속되어 있고 수업을 둘 다 듣게 되어 있는데, 통합반 수업 도중 여학생을 대상으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돌발 행동이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지만, 그 돌발 행동은 같은 반 여학생을 때리고 신체 접촉하고 속옷까지 벗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호민의 아들이 자폐를 갖고 있는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호민의 아들의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이 자폐 아동이 벌였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행동이라 피해자 측과 가해자, 학교 측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여차저차 사건이 잘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도 아닌 주호민의 아들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고, 주호민의 아들이 명백한 가해자인데, 성교육을 진행할 때 주호민 부부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2학년 학생들만은 주호민 부부가 원하는 성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 주호민 아들이 가해자 아니었나? 근데 가해자 측에서 정하는 성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이거 참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해자 측이 원하는 성교육 선생님이 은근슬쩍 가해자를 변호하는 교육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 섭외한 선생님이 완벽하게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호민 부부는 주호민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선생님을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호민 부부가 고소한 그 담당 특수교사 선생님은 주호민 아들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던 사람이고, 사건을 잘 마무리시키는데 도움을 준 주호민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뒤에 주호민 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누구보다 열심히 설득했던 그 특수교사를 고소한 겁니다. 합의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고 중재도 같이 맡아줬던 그 특수교사 선생님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거죠. 이 때문에 고소당한 해당 특수교사 선생님은 직위 해제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사 선생님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하루에 잠도 2시간 이상 못 자는 불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참, 이번 주호민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나 생각이 되는데,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를 고소하게 된 내용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의 아들이 학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표현하며 등교도 거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아이에게 넣어놓고 등교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애초에 이렇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부터가 통신보안법 위반 아닌가? 뭐 하여튼 주호민 부부는 이 녹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장난치나? 누가 보면 선생님이 애한테 모욕하고 쌍욕한 줄 알겠어요. 그냥 정상적인 훈육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기분상해죄로 말이죠. 내용을 가져와 보면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혼낸 것도 아니고 1대1로 따로 불러서 훈육한 내용이라고 하죠.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나요? 교재에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인용해서 굉장히 훈육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리고 가해자인 주호민의 아들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막고,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막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한 말은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특수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훈육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아예 팔을 잡아서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뛰쳐나가지 못하게 막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는 공격적인 아이인데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교실에 못 가는지를 자폐아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하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소할 내용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짜증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특수교사 선생님을 고소한 것일까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주호민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수교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진행할 때 주호민은 유퀴즈라는 방송에 나와서 아들이 자폐아인 것을 밝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영상을 보면서 주호민이라는 인간을 진심으로 응원했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은 완전히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죠. 주호민 씨는 꽤나 유명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양반이 앞뒤 다른 모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갑질을 해대는 행태가 너무 비겁해 보이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폐아, 문제 아들 때문에 보통의 착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 말고도 요즘 학교에서 그놈의 금쪽이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죠. 문제야 혹은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학급에 딱 한 명이라도 있어도 그 학급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저는 직접 가까운 곳에서 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과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선사합니다. 수업 시간 내내 볼펜으로 쇠를 친다거나 다리를 떨어 책상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거나 꺽대는 소리를 50분 내내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예고 없이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침 뱉고 코딱지 후벼 파서 다른 친구들한테 묻히는 행위 같은 사소한 행동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전혀 안 되고 개선되지 않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학급에 있다면 그 학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행동보다 심해진다면 수업 중에 돌발적으로 박차고 나가버리고 수업 중에 누워버린다거나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욕을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미친 행동들을 다 하는데도 왜 그들은 배려받고 이해받아야 하며 왜 평범하고 착한 학생들은 그저 이해해주고 피해를 받기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자폐아동이나 문제아들이 요즘 분위기에서는 무조건 약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라고 판단되어 보통의 선량한 학생들의 배려를 강요하며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격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해당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고 본인들이 훈육을 못하겠다면 최소한 전문가들의 훈육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들이 아이를 직접 훈육하고 키우면 되지 왜 특수학급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까요?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바라는 것이 많다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거 그리고 그 어투가 강하다는 거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훈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단호하고 명확한 훈육 없이는 문제아이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훈육을 당하는 것이 싫다면 집에서 본인이 알아서 키워야지 애를 왜 학교에 보내나요? 거기다가 주호민의 아내는 본인의 감정이 오르내려 홈스쿨링을 못했다고 웹툰에 밝히기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폐아동을 훈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스스로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교사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폐아동이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훈육해 주었을 뿐입니다.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모자랄 그런 선생님에게 본인의 장애아들이 저지른 만행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을 생각으로 아이한테 녹음기 넣어보내고 그걸 또 집에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건수 잡으려고 하는 건지 주호민 부부한테 녹음기 3개월만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숨을 쉬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20년 경력의 한 교사의 커리어를 다 파괴해버리고 망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 아동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주지도 않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고 선생님을 인격 모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벌이는 친구에게
한숨도 쉬지 못하는 게 이게 진정한 교육인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사회성이 길러지고 어떻게 해야 다른 평범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학교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고소까지 진행하나요? 가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를 본인의 잘못을 알려주면서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냥 한숨 쉬고 짜증나는 말투가 다인 20년 경력의 전문가를 고소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호민 부부가 선생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녹음기를 넣었을지는 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니 선생님이 심하게 때린다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의 행동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고 짜증내는 말투를 사용하는 게 다였습니다. 누구나 일할 때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 맘처럼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니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왜 고소까지 당할 상황이 된 걸까요? 만에 하나 녹음기를 넣은 것까지 이해해준다고 칩시다. 녹음기 안 내용이 이 정도로 약한 수위라면 고소 이전에 당사자와 먼저 대화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문제 학생이 저지르는 모든 가해 내용들이 가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배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친 생각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장애를 가졌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 한 명을 위해 평범하고 선량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왜 들러리가 되고 피해자가 돼야 할까요?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 면책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평범하고 착하며 도덕적인 사람들이 기꺼이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배려가 강요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아들, 그러니까 금쪽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금쪽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급 내에서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주변 애들한테 욕하고 깽판치고 심지어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까지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도대체 왜 희생양이 돼야 되냐는 겁니다. 문제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정상범주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약자가 내 밥그릇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그냥 뺏겨야 하는 건가요? 약자, 장애인, 금쪽이들이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통의 건강하고 착한 평범한 아이들도 배려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도대체 왜 금쪽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통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진상을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 하며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문제 아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남들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주고 폭주하더라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훈육이라도 하는 날에는 기분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